이게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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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늘 위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상쾌한 대면 운영하고 있는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한열 변호사입니다. 어떤 영상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제도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명목만 살아있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딱 지금 같은 상황이 제일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의 본질은 영원한 사회로의 격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력이 있는 사형제가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본연의 취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형식적인 사형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사형이 집행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사형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대통령만 결단을 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집행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형제도가 인간의 가장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저희가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서 이 사형제를 과연 그대로 존재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저는 기본 입장은 사형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형제도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제 종교적인 이념이건 아니면은 그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를 다른 목적, 다른 수단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서 집행력 있는 사형제도 자체를 반대를 하고 기본적으로 사형제도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소드 연기해야죠. 메소드 연기. 딱 메소드 연기해가지고 마치 내가 진짜로 그쪽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해야죠. 워낙 유명한 논쟁이기 때문에 반대쪽 입장도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논리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뭐 강한 찬성은 아니기 때문에 약한 반대가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면접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영혼을 팔아서라도 잘해야죠. 파란색이 사형 찬성이죠? 사형제 반대. 입장은 다른데 너무 다행입니다. 파란색이 찬성인가요? 뭐 나쁘지 않네요. 반대 아닌가요? 다행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 집행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일단은 집행 자체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요 논거가 이제 뭐 생명의 중요성 뭐 이런 거를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 형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형을 집행했을 때 얻는 효과 그리고 이제 사형을 집행했을 때 그 집행당한 사람의 그 생명의 중요성 이거를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새 신림동 칼부림 사건 등이 일어나서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형 집행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막 무분별한 사형 집행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게 정말 100% 확실하고 무죄나 무혐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사안에 한해서 그리고 이제 사안의 중대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집행을 하게 된다면 집행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러한 집행이 한두 건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큰 예방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죽지는 않아 감옥에 가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정말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범죄 예방 차원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형 집행이 되는 것만 막을 수 있다면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분 남았나요? 네, 딱 맞췄네요. 네, 저는 사형제 반대쪽이 돼버렸는데요. 사형제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역시나 오판의 위험성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다시피 재판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변호사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판 또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판사님도 사람입니다.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혹시나 그 실수로 인한 결과가 사형이라는 결과 그래서 억울한 피고인이 사망해버려서 나중에 5년,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재심을 통해서 그 억울함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이러한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라도 사형제만큼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형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예방 효과, 범죄 억지 효과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악한 환경의 그런 규정시설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범죄 억지력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즘에 있는 그런 지나치게 인권 친화적인 규정시설, 지나치게 인권 친화적인 그런 교도소 환경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형제는 폐지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제 이 사형이라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중대차한 공권력의 행사인 것만큼 진중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연히 그래도 그 형종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일단 입법적으로도 현재로서는 좀 맞지 않는 주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법적으로 사형을 형종에서 제외시킨다는 어떤 사형제 폐지론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과연 사형을 폐지하는 게 오판의 가능성 때문만을 들고 사형을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징역형이나 뭐 금고형, 벌금형 다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공권력이 앗아가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거든요. 이것 또한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하다못해 30년, 40년 이렇게 장기 복역을 하다가 한 나이 60, 70쯤 돼서 나오셨는데 오판이었다. 그래서 재심 청구해서 다시 무죄가 되었다 한들 그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한 불가역적인 어떤 피해는 사형제도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공권력의 행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논거를 좀 삼기는 물론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사형제도가 전근대적인 문화라는 말씀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선진국가들 대부분이 사형제도를 아직 유지하고 또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최근에도 집행을 했었고요. 유럽연합이 지금 사형제를 이제 폐지한 그런 입장이긴 한데 유럽연합이 폐지했다고 해서 모든 선진국이 다 폐지를 하거나 그것이 어떤 뭐 근대 인류의 어떤 사회적 변화로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비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형제 이상입니다. 예, 저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논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지금 사형제도라는 제도인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인간의 존엄성에도 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형제도라는 자체가 집행하는 사람에게도 큰 부담이 될 거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무기징역, 문제되는 건 또 가석방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무기징역에서도 근데 가석방 제도 없는 무기징역도 지금 법률상 고려 중이라고 하니까 충분히 이런 입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사형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이 도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의 경우는 또 결국에는 사형수 중에서 한두 건 또 누구를 집행하느냐 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사형 선고받은 사람, 확정자들 중에서도 이 사람은 사형을 집행을 해도 마땅한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집행하면 안 되는 사람 또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도 사형제도 자체가 좀 인권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도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면화가 안 됐어. 3분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기조 발언했으니까 그럼 저희들 팀별 회의 시간을 10분 정도 갖고 이따가 다시 한번 논쟁해 보겠습니다. 각자 회의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시죠. 아무래도 좀 찬성 쪽에서 먼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김 대표님이 말씀 주신 오판의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사형제도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오판의 가능성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살인의 추억,
같은 이제 수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서 사실은 사형 집행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재심의 기회도 받을 수 없고 그런 이제 부작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오판의 가능성은 사형 집행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두면은 거의 대부분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간 애매하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기준을 설정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즘 그 신림동 칼부림 사건처럼 목격자도 너무 많고 CCTV나 동영상 이런 걸로 범죄 행위가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이 돼서 사실은 무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런 이제 중대 범죄들에 한해서만 이제 사형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설정을 하면은 사실은 오판의 가능성은 거의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제가 이제 사형 집행에 있어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그거는 이제 황 대표님 말씀해 주실 거고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오판의 가능성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의 위원회에서 전원 찬성,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한해서만 집행을 예외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를 설정을 한다고 하면은 오판의 가능성도 줄이고 억울한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해서 재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릴 수 없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동의하지만 굳이 한번 반박을 해보자면은, 말씀하신 거 좋아요. 오판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제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보완적인 수단들을 썼을 때 오판의 가능성이 줄어들지만 여전히 제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왜 굳이 사형을 집행해야 될까? 나는 오히려 되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 말고도 다른 수단이 많이 있다면은, 사형 말고도 실질적인 범죄 억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꼭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은 오판의 가능성 감수해야 된다. 이거는 사법 절차 시스템에 존재하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이 또한 감수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감수해야 되는 그런 오류 오판이 있는 거고, 도저히 이거는 감수할 수 없는 오류 오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죠. 징역 300년형, 아니면 구속방 없는 종신형,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열악한 그런 수용시설에 그냥 평생 갇혀가지고 노역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라면은 사형만큼이나 싫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걸 감수하기 싫어서라도 그런 인명 경시형 살인들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사형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뭔가? 라는 걸 오히려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김 대표님 말씀에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사형제도의 그 장점이,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형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은 범죄의 억제 효과는 엄청나게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살 수 있다, 죽지는 않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라도 살 수 있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은 범죄 억제 효과에 있어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신림동 칼부림 사건 이후에 이런 모방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방 범죄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대 범죄에 한해서라도 사형 집행을 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면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그러한 중대 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맞는 말이긴 한데. 빨리 도와주세요. 야, 근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하잖아요. 살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죽기 싫은 사람은 다 죽기 싫지. 맞는 말인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럼 제가 배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에 좀 반박을 드리고 싶은데,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것과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거에 대해 이제 범죄를 행하는, 살인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억제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죽고 싶어서 범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영구히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의 큰 형벌이 될 수도 있고, 연쇄살인범들 같은 경우, 저도 연쇄살인범을 솔직히 본 적은 없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본 적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생을 마치고 싶다라는 각오로 사람들을 막 죽이러 다닐 수도 있어요. 나한테 제발 사형을 선고해 달라. 그런데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영구히 한 곳에 격리시키고 노역을 시킨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더 큰 형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것도 가능성의 얘기입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두 건 집행을 어떤 사람을 해야 될지 그것도 참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그 혹시 뭐 기준 같은 걸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11초 남아서 딱 요거 집행 관해서만 답변하고 저는 이제 황 대표님한테 맡기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집행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여러 명이 그 주사를 하는데 내 약이 어떤 약이 죽일 수 있는 약인지 모르게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네, 제 분량 사수를 위해서 부득이 제가 몇 가지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은 죽고 싶어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에는 그것도 사형제 맹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더욱더 종신형이 도입이 돼야 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 종신형이 살인형의 그 대체제가 아니라 보충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를 죽일지 말지는 법의 판단에 저희가 맡기는 것이 일단은 법치주의에서의 제일 원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국민 사형 투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흉악범인데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거나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사형 집행을 결정짓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은 공권력이 아닌 사인이 그 사형을 대신 집행해 주고요. 저는 이러한 형태의 사형은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보복 심리에 의한 사형은 저 또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집행으로서 어떠한 그 논리적이고 정치한 로직에 따른 결과론적인 의미로서의 사형이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생명권이라는 것이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해서 안 된다는 그런 논리에서 출발하기 시작한다면은, 현재 저희 법 체계하에서는 낙태죄도 현재 위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태를 하면은 위법한 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역시 생명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를 살인을 했어도 그것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였는데 오히려 사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어떤 논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 생명권이 과연 사형제로 인해 가지고 경시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인해서 존중을 받는다, 이렇게 저희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법과 그리고 이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를 좀 신뢰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좀 반박을 해볼게요.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 사이에서 사형제가 좀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단순히 그냥 사형제가 없어서 사형을 안 시켜서라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인권보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것 같은, 피해자들의 어떤 인권보다는 왠지 범죄자들의 인권을 더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인권 친화적인 교정 환경, 구치소의 시설, 이런 것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바뀐다면은 충분히 종신형은 종신형인데 정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종신형이라면은, 그러면은 어쩌면은 사형보다 더 무거운 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어요. 정말 무차별하게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막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되게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종신형을 받으면서 법의 처벌을 받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엄한 처벌될 수 있는데, 범죄자들의 인권을 조금만 덜 고려하는 그런 규정 환경으로 바뀐다면은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떤 의견이신가요? 저는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우리 황 대표님. 그랬나요? 시간이 남았네요. 제가 대신 답변을 그러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정 환경이 악화되어서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교정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평생을 산다면 그게 사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러면은 그걸 병행하면 되지 왜 대체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형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이고 정말로 고통을 평생 줘야 될 형벌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돼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 지금 아주 짧게 질문.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인데 만약에 정말로 이거를 버리고 집행하면은 외교적으로 외교적 문제는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외교적 문제라는 게 추상적이고 그리고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유럽연합 외에는 딱히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논의는 다음 편이 있다면 다음 편까지 나오겠네요. 네. 다음 편까지 생각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유럽연합 말고는 이제 뭐 다른 부분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유럽과 외교 중요하니까 요즘에 또 워낙 정세가 안 좋으니까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재심 관련해서 사형 선고 받고 재심 받아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형 제도가 존치하고 집행하면서 집행해버리면 이제 재심을 받을 기회조차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시간이 끝나셨으니까 나중에 다음 편에. 제도와 집행에 관해서 별도로 판단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현행 제도 자체가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도와 집행을 별개로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제도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고 뭐 집행하는 절차도 또 따로 규정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제도와 집행을 별도로 판단하자 이거는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변호사적으로 잘 빠져나가시는 그런 발언인 것 같고 저는 제도랑 집행은 하나로 합쳐서 판단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거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형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초를 드려도 되나요? 네, 일단 결국 사형 집행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이제 사형 제도가 있지만 그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좋은데 왜 바꾸려고 하냐 뭐 이런 취지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바로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뭐 신림동 칼부림 사건을 비롯해서 이제 강한 중범죄가 벌어지고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되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가 총기가 없어서 뭐 미국처럼 대량 살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이 언제든 재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형 집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이제 집행에서 오는 그러한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논의와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을 예외적으로라도 한두 건 정말 인명경시하는 범죄들 위주로 한두 건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인혁당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나서 불과 하루 만에 사형 집행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무죄를 받고 풀려났을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고문이 있었고 수사기관의 그런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서 억울한 재판으로 사형을 받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언제적 얘기냐, 옛날 얘기 아니냐. 근데 이게 100년 전, 300년 전 얘기가 아니거든요. 한 40년 전, 50년 전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사기관의 고문, 인권침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게 없으지 한 번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그거는 권력기관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시 생길 수 있는 문제이고 이런 경우에 이 사형제도 자체가 악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우리 민주화된 환경과 사회를 믿는 거 좋죠. 네, 감사합니다.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에서 원하는 순서를 정하시죠. 이긴 사람이 정하기. 이긴 사람이 다 정해주기. 좋아요, 좋아요. 1등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죄송합니다. 가위바위보. 정하십시오. 1, 2, 3, 4 정해주십시오. 1, 2, 3, 4 하겠습니다. 본인이 마지막. 일단 저는 오늘 이런 사형제도에 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진지하게 사형 집행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은
이 사형 집행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이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의견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형 집행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러한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집행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 집행의 장점과 단점을 온 국민들이 다 파악을 해서 이건 진짜 사형 집행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형 집행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국민적인 의견이 모아져서 논의가 돼서 결론이 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이 사형 집행에 찬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인명경시 범죄에 대한 강한 억지력, 이게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의 부작용은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오판의 가능성이라든지 생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게 침해된다라든지 그런 다양한 부작용이 있겠지만 저는 그 부작용을 최대한 낮추고 제도적으로, 다만 이제 사형 집행의 그런 범죄 예방력, 범죄 억지 효과 이런 거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정비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사형 집행을 하더라도 이게 좋은 방향으로, 인명경시 범죄를 막는 방향으로 충분히 설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좀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사실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사형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 너무 죄책감을 느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리다 못한 주사를 4명인가 해서 이제 같이 투입을 하면은 어떤 주사가 실제로 이 사람을 죽이는 주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주사가 이 사람을 죽인 주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제도도 말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네요. 예,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수용시설에 방문을 하죠. 저희가 접견 때 단 하루도 있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고요. 그리고 항소심에서 감형받으신 분들은 감사하다고 합니다. 한 달이라도 빨리 나가게 해주면. 그만큼 힘들고 수용시설에서 영구적으로 있는 게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사형제도 찬성하시는 분들의 주된 또 논거 중에 하나가 내 세금이 왜 그런 데 들어가냐, 그러신 분들도 많고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 기회는 한번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세금은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일해서 벌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폐지되고 그 사람이 생명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최후의 보루죠. 뭐 인간의 존엄성, 그거는 지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외국의 사례의 경우에 뭐 다른 사례도 있고 여러 명이 주사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주사를 주입한다고 하면은 제 주사가 아니오도록 좀 꺼려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도 좀 고려해서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30초가 남았는데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달콤한 유혹도 많이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자백하면은 그 양형 사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감경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고통스러우니까 몇 개월이 아니죠. 재판 가면 2년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마지막으로 고려 총체 다 봤을 때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하고 집행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형이 집행이 되어야 비로소 사형제도가 존속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고, 사형제도가 존속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강력한 범죄 억제력을 상징적으로나마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죽기 싫은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죽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죽고 싶어서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 약간 좀 굉장히 유니크한 사례 때문에 사형제도를 이렇게 존폐를 논의하기보다는 일반적인 경우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라는 것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인류의 역사를 같이 한 제도입니다. 제도가 오남용을 하여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제도를 개선하고 무언가 좀 보완을 해나가야지, 제도를 순식간에 없애버린다는 것은 나중에 이걸 다시 되돌리킬 수 없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를 이제 좀 주장하시는 분들 논거 중에는 이게 좀 비가역적인 거 아니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공권력의 행사라는 게 보통 그렇습니다. 비단 신체적인 생명의 어떤 그 박탈뿐만 아니라 신체적, 경제적인 어떤 문제도 얼마든지 비가역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사실 넉넉치가 않은 형편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비단 사형제만이 비가역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5초. 마무리 멘트 하시죠. 예, 아무튼 간에 사형제라는 것이 감정에 기초하여서 어떤 그런 인과응보적인 복수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과 논리에 의하여 정확한 판단이 내려졌다면 좋겠습니다. 네, 법은 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의 제도, 지금의 법,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불만도 많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수많은 희생과 억울한 재판, 억울한 죽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쳐가면서 진화하고 보완하고 발전해온 과정이 현재의 시스템이라는 거거든요. 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97년도에 마지막으로 사형을 시행한 이후로 현재까지 26년간 사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입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한 결과 사형제 자체를 없애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사형제를 집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두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26년간 실제로 시행하지 않아온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의 불만은 있을 수 있어요. 저 또한 뭐 교도소에서 막 노래방을 설치하고 이런 것들 정말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본질을 잃어가고 인권을 존중한다는 그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 또한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나머지 생길 수 있는 어떤 이상한 결과 혹은 부작용 이런 거를 우려한 나머지 갑자기 본질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유구하게 흘러오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있었는데 일부 보이는 부작용 때문에 사형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사형 다 해버리자 라는 쪽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로즈 멘트 할 걸. 오늘 맨날 쇼츠만 하다가 오랜만에 롱폼 컨텐츠로 돌아와 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형 폐지 찬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커뮤니티 자유롭게 투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가감없이 전달해 주시면은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배지성 변호사님의 상쾌한 배변 채널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아유, 수고하셨습니다.